섹시고. 이번에 GSC 유크롭 에티오피아들이 많이 입고돼서 그중에 제가 진짜 맛있다고 생각한 게 니구세게메다 내추럴이랑 그리고 구지 우라가 이렇게 워시드 내추럴을 제가 처음 커피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로스팅을 하고 그리고 샘플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롱홀드 S2라고 이제 새로 나온 머신인데 그 중에서 되게 진짜 완성도가 높게 나와서 스트롱홀드는 기본적으로 열풍이랑 할로겐이랑 교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. 열풍은 우리가 알다시피 되게 많이 사용되는 열원이고 특이한 게 이제 할로겐인데 할로겐은 제가 쓰면서 느낀 게 생두의 안을 익히기가 굉장히 좋은 열원이어서 되게 잘 디벨롭 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스트롱홀드를 매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니구세게메다도는 농장 자체가 내추럴만 생산하거든요. 그래서 내추럴 커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워시드보다 안에가 굉장히 잘 익는 특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할로겐을 워시드보다는 조금 덜 쓰고 열풍을 위주로 좀 로스팅을 할 계획이고 교반 속도는 이제 저는 투입 양에 따라 조금 조절하는 편인데 지금은 제가 200g 정도를 투입할 거고요. 최대 용량의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커피여서 교반을 조금 더 높게 사용할 예정입니다. 모든 열량값의 세팅은 스트롱홀드 S2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도든지 열풍 8.5에 할로겐 8로 시작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리는 속도나 이런 걸로 로스팅 시간을 조절하는데 저는 보통 1차 크랙을 6분에서 7분 사이에 처음 샘플링을 해요. 그 다음에 라이트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팁을 드리자면 200g이잖아요. 그러면은 무게 손실비가 12% 나오게 무조건 맞추는 편입니다. 물론 12%가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닌데 12%로 했을 때 되게 실패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처음 세팅은 12%로 잡는다. 내추럴 커피를 볶을 때 위험한 게 내추럴은 좀 더 빨리 탈 수도 있어서 그래서 탄 거를 유의하려고 열량을 워시드보다는 좀 더 낮춰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 니구세게메다는 거의 매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인데 워낙 가공을 잘해서 그런지 약간 그런 일반적인 내추럴보다는 훨씬 워시드에 가까운 생도 특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스트롱홀드를 사용하면서부터 습관인데 그게 다 계단식으로 낮춰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목표하는 게 할로겐 2까지 떨어뜨리겠다 하면은 일단 워시드는 더 많은 구간에 시간을 두고 떨어뜨리고 내추럴은 이렇게 그냥 좀 가파르게 떨어뜨리는 편입니다. S2는 맨 마지막에 할로겐이 2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일 센서리가 괜찮았어서 여기에 모든 로스터기들은 ROR이 존재하는데 ROR은 항상 일정하게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온도 설정을 해주는 편입니다. 대부분의 내추럴 커피들이 1차 크랙 이후에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워시드에 비해서 되게 많은 열량을 줄여줘야 상승하는 걸 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되게 쓴맛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내추럴은 워시드에 비해서 뭔가 조금 더 내가 화력을 더 많이 줄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게 여러모로 되게 유리합니다. 1차 크랙이 지금 6분 15초쯤에 왔어요. 그래서 찍고 저는 이제 샘플 로스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스팅 하기 전에 무게를 재고 로스팅 후에 무게를 재서 12% 감소하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.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1차 크랙을 저처럼 6분 중반에 유도를 하셨을 경우에 약 50초에서 1분 10초 사이에 배출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1분 후에 배출을 했는데 11.5%다 하면은 10초를 더 로스팅을 해보고 만약에 더 많이 됐다 하면은 줄여주면 됩니다. 저는 50초, 7분 5초에 배출을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볶은 프로파일이고 여기 보시면 6분 15초에 팝이 왔고 7분 5초에 배출했고 169.5도에 1차 크랙이 왔고 그리고 172.5도에 배출했거든요. 그래서 약 50초 동안 3도 정도가 오르게 배출을 한 거예요. 여기에 이제 스트롱홀드는 전부 보시면은 상세 프로파일에 보시면 이렇게 다 나오고 다크 로스팅을 할 때는 그런 탄 맛이나 아니면 좀 거슬리는 맛이 없게 로스팅을 해야 된다면 라이트 로스팅을 할 때는 일단은 덜 익어서 나오는 이런 곡물의 느낌이나 에티오피아 계통에서는 특히 스파이스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약간 향신료 계통에 덜 익어서 나오는 것들을 좀 배제하고 로스팅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약하게 볶을까?
그래서 단미가 안 나오면서 약하게 볶을 수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초점으로 로스팅을 한 거예요. 176.7g을 빼고 그 다음에 200g으로 나누면 11.65%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제가 목표한 로스팅보다 아주 살짝 더 라이트한 거죠. 더 라이트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것보다 내가 좋아했던 커피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서 나만의 수분 로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걸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로스팅 하겠죠. 아까 50초의 디벨롭 타임을 가져갔는데 3도가 상승했고 11.6%의 수분 로스가 생겼으면 12%로 하려면 이제 1분을 볶아 보겠죠. 이런 식으로 이제 12%를 어떻게든 맞춰보면 이게 좋은 결과물이 항상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트 로스팅을 접근하실 때 맞춰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는 굳이 우라가 워시드를 로스팅 해볼 거고요. 똑같이 200g 넣겠습니다. 이거는 처음에 샘플링 해봤을 때 일반 워시드 커피랑은 다르게 약간 꽃 쪽보다는 과일 쪽의 향미가 굉장히 좋았고, 그리고 약간 자두 같은 느낌도 있었고 크랜베리 같은 느낌도 있었고 맛있게 먹어본 워시드 커피입니다. 이 워시드 커피 로스팅 할 때는 내추럴 했을 때보다 조금 더 할로겐을 더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열풍을 덜 사용할 건데, 우리가 할로겐을 많이 쓰면 안에를 더 많이 익힐 수 있고 열풍을 더 많이 쓰면 더 골고루 익혀준다는 생각을 갖고 로스팅을 하고 있어요. 아까 내추럴을 했을 때는 이게 보시다시피 먼저 할로겐을 줄여줬는데 워시드는 조금 더 늦게 줄이기 시작해서 더 오랫동안 많이 열을 공급할 계획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할로겐만 늦게 줄여주면 로스팅이 그 전에 내추럴 할 때에 비해서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로겐을 늦게 줄여주는 대신에 열풍을 조금 더 빨리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열량값의 밸런스를 좀 맞춰서 이렇게 로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교반이 약간 좀 무게감이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. 교반을 빠르게 할수록 커피가 되게 가볍게 느껴지고 깨끗하게 느껴지는 게 있고, 반대로 좀 낮출수록 조금 더 무거워지고 무거운 대신에 뭔가 단맛이 좀 더 좋게 느껴지고, 그래서 실제로 저도 처음 접해보는 커피가 아니라 프로덕트 로스팅을 할 때는 조금 더 빨리 가는 방향으로 시간대별로 좀 조절을 하는 편이거든요. 제가 추구하는 커피가 점점 더 깔끔하게 끝나는 커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반 속도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항상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1차 크랙이 왔고요. 6분 22초에 왔습니다. 보면은 열량 조절은 굉장히 다른데 이 팝 오는 속도는 되게 비슷하고 그래프도 전체적으로 비슷하고, 내추럴 커피는 팝 온 뒤에 열이 잘 들어가고 워시드는 좀 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열을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 온도가 1도 정도 차이 나고, 팝 오고 나서 아까는 3도가 상승했으면 이번엔 2도만 상승했어요. 50초 동안. 그래서 11.3%면은 아까 12로 목표를 잡았을 때보다 낮죠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시간을 늘려보고 배출 온도를 높여보고 하면서 12에 근접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워시드는 신선한 생두일수록 급격하게 팝이 온 후에 온도 상승이 하락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열 조절을 충분히 잘 해줘야 충분히 잘 익힐 수 있고, 잘 익혀야 과일 같은 산미들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끝부분에 떨어지는 거를 유심히 잘 보면서 좀 완만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열 조절을 하는 게 워시드 로스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을 하자면, 일반적인 중남미나 아시아에 비해서 에티오피아들이 유독 더 수분 감소가 낮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의 커피들을 볶았을 때 50초만 했어라도 뭐 12.5%가 빠질 수도 있어요. 이게 모든 생두가 다 똑같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볶으실 때는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내가 볶아야 되겠다를 좀 염두해 주시면 조금 더 안 떫고 맛있는 달콤한 커피를 만들기 유리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에티오피아를 보는 기준이 워낙 다 향미들이 좋거든요. 게이샤 못지않게.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클린컵을 위주로 많이 봐요. 커피를 구매할 때. 왜냐면 클린컵을 진짜 신경 써서 많이 보는데 오늘은 진짜 두 가지 다 그게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우라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좋아서 블렌딩용으로도 진짜 훌륭할 것 같고. 맞아요. 네, 그리고 일단 워시드인데도 복합성보다는 되게 또렷하게 향미가 더 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포인트 주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.
단맛도 좋고. 시간 지날수록. 예. 이곳의 게메다는 뭔가 식을수록 좀 더 시트러스한 느낌도 많이 나고 진짜 복합적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약간 레몬 캔디 같은 느낌도 나고. 우라가는 식으니까 그 홍차 같은 뉘앙스가 같이 올라와서 되게 향이 좋고 여운이 되게 길어지고 내추럴은 그 약간 베리가 좀 더 농도가 훨씬 뒤쳐져요. 약간 블랙커런트 같은 느낌? 로스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커핑까지 해보면서 좋은 에티오피아 커피와 뭐 좋은 로스터기 뭐 여러 가지 로스팅 스킬들 그리고 라이트 로스팅에 대한 어떤 꿀팁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생두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2부에서는 또 이런 맛있는 에티오피아 커피들을 어떻게 하면 또 맛있게 내릴 수 있는지 한번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시고